안녕하세요. 내 집 찾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향남 택지지구에는 어떤 분들이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영상도 그렇고 대중교통이나 도로 인프라 설명할 때도 주로 향남 2지구를 위주로 했는데요. 향남 2지구가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임대아파트가 좀 많이 있어요. 임대아파트 입주할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향남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어떤 분들이 살기 좋을지에 대한 영상은 향남 택지지구로 크게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향남 택지지구로 해가지고 향남 2지구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향남 택지지구라고 하면은 이제 향남 1지구와 향남 2지구를 합쳐서 말하는 건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하나의 큰 택지지구, 거의 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향남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건물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1지구와 2지구가 좀 나눠져 있는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물론 건물이 또 들어설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 서해선, 향남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서해선이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교각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지상으로 지나간다는 뜻이겠죠? 교각의 특성상 약간 이 동네를 단절시키는 일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뭐 나중에 일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영상에서는 향남 택지지구 전반적으로는 어디에 생활권을 두신 분들이 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향남은 화성시에서도 잘 안 알려진 동네죠. 왜냐면 우리가 화성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택지지구 혹은 신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동탄이라서 그렇습니다. 동탄 신도시가 주는 임팩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화성에 동탄 신도시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외의 택지지구는 잘 안 알려지게 됐어요, 솔직히. 이 향남 자체도 동탄 쪽에서는 전혀 가지지 못하는 그런 매력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향남 주변에는 일자리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주변에 일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택지지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배드타운을 형성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향남은 배드타운 걱정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주변에 어떤 일자리가 할 수 있냐면은 향남 제약산업단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저희 카메라의 능력 한계로 제대로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요. 향남 2지구, 특히 이 언덕마을 쪽 있었죠? 그쪽에서는 향남 제약산업단지의 건물들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향남 제약산업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제약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이라면은 향남 지명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향남 제약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또 가보시면은 뭐 팔탄면이라고 있어요. 화성에서도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그곳까지도 별로 멀지가 않아요. 솔직히 팔탄은 뭐 밤에 가면은 사람 많이 없는 동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자리들이 많은데, 팔탄에서 가장 가까운 택지지구가 제가 봤을 때는 향남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이 화성시청 쪽도 멀지 않은 편이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 향남이 조금 더 동쪽으로 와 있어요. 동쪽으로 와 있으면 뭐가 장점이냐면은 동쪽으로 갈 때 상대적으로 좀 가깝다는 인식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화성시 자체가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정말 서쪽으로 가면은 서해안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살기 좋냐면은 만약에 부부이신데 이런 경우 있죠. 한 분은 수원 쪽에 직장하고 있고 한 분은 평택 이런 쪽에 직장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수원에서 평택 이 자체가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운데 살면 괜찮지 않을까 싶으면은 이 향남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평택도 동서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평택에 직장이 있다 해서 평택 전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서평택 쪽을 말합니다. 평택역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도 평택은 좀 길게 뻗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쪽으로 가는 순간에 향남 택지지구에서는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평택 지역, 오성이라든가 안중 쪽에 직장을 두시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도 동수원이 아니라 서수원 쪽 있죠?
대표적으로 수원 권성구 쪽에 직장인이시면은 바란이 향남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향남보다는 바란이라고 더 알려져 있긴 해요, 이 동네가. 왜냐면 향남읍이라는 이름보다는 오래 이곳에 사신 분들이라면은 바란으로 더 많이 불리긴 했습니다. 이 향남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향남이란 이름이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부터 알던 동네라서 저도 모르게 말하면서 바란이라고 말할 때가 꽤 있네요. 바란이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주변에 가시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어딘지 다 아실 거고요. 향남 택지지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파트 자체가 오래된 아파트는 별로 없었어요. 한 향남 1지구가 제가 봤을 때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년 정도 됐다고 했을 때 향남 2지구는 그거보다 덜 오래됐겠죠.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또 장점인 거는 집값이 조금 저렴해요. 지금도 다른 동네와 같은 집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는 거를 부동산 사이트나 어플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냐면은 수도권 서부 지역에 생활권을 두셨는데 조금은 저렴하게라도 집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집을 뭐 전세나 월세나 이렇게 이런 형태로 살 수 있지만 나는 집을 소유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향남 택지지구 바란으로 더 알려져 있는 이 동네에는 누가 살기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 유익했다면은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